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여의도 3대 천재 중 한 분인데 우리 또 유튜브 86번 가죠? 예, 맞습니다. 86번가 운영하는 정광우 전 펀드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방송으로는 처음 뵀는데 예. 제가 그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여의도에 제가 아는 기준 3대 천재가 있습니다. 그럼 1대, 2대 다 됩니까? 3명. 아, 3명 다. 일단 정광우, 예, 정광우 씨. 예, 또. 정희석, 정희석이 아니라 정희석. 정희석. 네, 바바리안 리서치에 예. 한 명은 아직 못 구했는데 잠깐만요. 그럼 이왕이면 3대니까 네. 정씨 중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있을까요? 정영진? 네, 그래서 네. 정말 진짜 천재예요. 네. 그래서 걔가 이것저것 그리고 네. 또 정말 주식을 잘하기로 여의도 바닥에 소문나신 분이에요. 네, 오늘 또 많은 인사이트를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시는 분이군요. 얼굴에 써 있습니다. 잘하는 분이라고. 민망합니다. 근데 참 86번가 예. 구독자 얼마까지 올라오셨죠? 지금 3만 조금 넘습니다. 3만 한 8천? 제가 본 게 아닌가 3만. 아니요, 그 정도는 안 아, 되는 거. 예. 저희가 요새 다 늘려드리거든요. 저 여러분 86번가 구독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막 2배도 늘려드려요. 200명인 분 400 만들어드리고 막 그랬어요. 지금. 86번가도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오랜만에 뭐 지난주 목요일 지지난주인가요? 목요일 날.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요새 시장이 어수선한데 되게 잘 맞히기로 유명하셨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요새? 일단 사실 의견 전체적으로는 변한 게 없고요. 네. 요즘에 좀 눈길을 끄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모든 자산군에서 너무 좀 거래가 없는 것 같다. 거리 너무 네, 없어요. 그 점이 지금은 좀 우려 요인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쵸, 거래가 없다는 건 사실 좋은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예. 네. 부동산도 뭐- 거래가 없고. 예, 맞습니다. 그죠? 우리 부동산도 지금 뭐 최근에 기사 같은 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뭐 작년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다.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택 매매가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증시를 보더라도 우리 증시가 사실 이제 막 10만 전자 얘기할 때는 50조 이상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대금이 나왔는데 맞아요. 오늘은 11조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11조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감소를 했다는 맞아요.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가 한창 잘 될 때에는 한 이제 트레이딩 볼륨이 한 200억 정도 나왔는데 네. 근데 지금은 이제 100억 이하로 떨어져 있는 반토막이네요. 상황이고 예. 와. 뭐 또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런 거를 말씀드리자면 채권 같은 경우에도요. 네. 지금 채권 지수 이렇게 블룸버그에서 만든 게 있는데 그게 처음으로 90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네. 95년에 있었던 채권 시장 대학살 때에도 일어나지 않았던 20% 하락이 이번에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채권 쪽에서는 유동성 지수라고 하는 그런 지표 자체가 거의 2020년 3월 수준으로 지금 나빠져 있는 아유.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요즘에 오펙 감산 이야기들이 아마 어제 오늘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거기에서도 사실 운을 띄웠었거든요. 네. 그 전에 보고 섰을 때 운을 띄웠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크고 그 다음에 유동성이 부족하다. 근데 특히 지적을 한 게 원유 선물 쪽에서 네. 유동성이 너무 부족해서 가격 이제 발견 기능이 떨어진다라는 걸 뜻한 거죠. 아. 그래서 거기에 본인들이 안정성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니까 WTI 선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지금 거의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네. 이제 요번 거래가요? 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여튼 거래가 너무 없습니다.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 제일 불안 요인으로 보입니다. 근데 거래가 없잖아요.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네. 이 시장의 유동성이 뭐 지금 큐티 해봤자 조금 이만큼 한 거라서 시장에 돈이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네네. 거래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계속해서 뭔가 힘을 받으려면 네. 결국은 증분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아. 생각을 하고 글로벌 펀드 이제 인플로 아웃플로 해가지고 네트로 이런 거 자료들 많이들 내시잖아요. 그게 코로나 때 막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돈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금액이 한 1조 2천억 달러 정도 금액이 뭐 신흥시장하고 선진시장 합쳐서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7월부터는 빠지고 있습니다. 거의 한 음. 90억 달러 정도 양시장 합쳐서 빠지고 있어서 일단은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왔고 그 뒤에는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돈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조금 빠져나가고 있다. 네.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많이들 기사나 이런 데서도 보셨겠지만 하는 이야기가 최근에 이 매수는 그럼 누가 한 거냐라고 했었을 때 공매도들이 이제 쇼커볼을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고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기술적인 면을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네. 그러니까는 이 헤지 펀드들 같은 경우에 매매를 할 때에 레버리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네. 근데 그 레버리지를 쓸 때 소위 이제 그거를 PBS의 스왑북 계약을 맺어서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의 이용료가 기준금리에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넷 익스포저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가장 이제 비용은 확실하고 수익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거래를 할 수 있는 주체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어쨌든 뭐 다른 형태 스왑이니까 다른 형태지만 어쨌든 레버리지라는 거는 남의 돈을 갖다 쓰는 건데 예. 그 금리가 올라가는 비용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죠. 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긴 네. 지금 뭐 이게 대출 이자 늘어나면은 우리가 뭐 이걸 더 못하고 만약 신용금리 올라가면 신용거래 맞습니다. 줄어들고 예. 이러듯이 예,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네. 말씀하신 거래량이 주니까 예. 우리 동접자가 또 줄어갖고 같이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발 제가 여러분. 볼 때는. 혹시 유튜브 하시니까 그런 현상이 예. 나옵니까? 지 유튜브에도? 저 주변에 이제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어. 확실히 조금 감소가 네. 나타나는 것 같다고 말씀을 제가 하시더라고요. 얘기한 건 농담처럼 들리지만 그만큼 네. 관심이 없는 거죠. 투자에 지금 주식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좀 안타까운. 하긴 이게 그러니까 3%에서 이런 얘기할 정도면 이제 좀 잘하는 중소 데들은 뭐. 그런 채널은 아유. 정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흔적도 없이 없어진 유튜브도 많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네. 그만두신 네. 개인이 하시는 그런 유튜버들은 네, 이제 네, 접으시는 분도 그렇습니다.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86번가는 어. 꿋꿋이 또 지금 우상향 중이라고 듣고 아,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간 뭐 네. 조금씩 올라가려고 그러면 뭔가 좀 좋은 내용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관심이 없다고 보면 되겠죠? 최근에 거래량 감소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는 난 질려버렸어. 막 질려버렸어.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시장에 저희 지금 우려는 인플레이션이란 말이에요. 네. 그게 피크아웃을 했다는 주장도 있고 네. 뭐 당치도 않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사실 미국의 지표들을 봤었을 때에는 피크아웃의 징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당장 숫자 자체가 살짝 내려오기도 최근 거는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기 ISM 제조업 지수에서 물가 항목이 있거든요. 네. 그거 자체가 미국의 CPI를 한 3에서 6개월 선행한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말도 안 되게 높았었잖아요. 막 예, 수치가. 맞습니다. 80 이상이었었는데요. 지금 50 초중반으로 떨어졌거든요. 정상화됐네요. 네. 그러면은 아마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미국의 물가가 내려올 수도 있는. 만약 그게 맞다라고 하면요. 네.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또 하나가 사실 이 물가를 많이 끌어올렸던 요인 중에서 중고차 가격도 있는데 네. 요즘에 그 중고차 지수 맨하임 인덱스도 나오는 걸 보면 네. 완연히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 쪽에서는 어쨌든 피크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음. 근데 저희가 이제 피크아웃에 대해서 논하고 나면 그 다음 자동으로 따라오는 게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맞아요.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어. 맞아요. 예, 궁금합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는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원유 시장에서 네. 어제 오펙 플러스에서 아. 결정한 이거를 저는 이제 뭐 우리가 제일 기다리는 건 지금 파월의 시장에 대한 푸시인데 네. 그게 아니라 오펙이 푸스에 던진 것이 아닌가. 아. 80달러 때는 불편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거처럼 진짜로 뭐 쉐일이 팡팡 나올 때는 유가가 막 40달러 때 이렇게 쭉쭉 떨어지기도 했는데 네. 근데 이번에는 80달러 때는 우린 되게 유지하고 싶다라는 그 강렬히 보이고 났으니까는 유가는 그러면은 크게 이게 기대하기가 어렵겠다. 어느 정도 떨어진 이후에는 네. 그런 느낌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결국은 미국이 그나마 상황이 좋거든요. 네. 유럽이 문제인 것 같아요. 유럽은 아직 그 물가가 너무 높게 나오고 근데 또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이제 이것이 뭔가 다른 나라로 수출되는 경로 자체가 저는 채권 시장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는 여기가 이제는 원래 같으면은 물가가 높으면 네. 그것 때문에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뭐 그런 지표들이 나쁠 때는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쵸. 시장이. 근데 요즘에는 금리가 올라가 버려요. 특히 유럽 쪽이요. 그게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침체는 유럽은 거의 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것 같고 네.
진짜 물가를 잡을 수 있냐 없냐의 싸움이 되어서 물가 높게 나오면 무조건 금리를 더 빠르게 올리겠지라는 생각을 채권 시장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독일이나 아니면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 금리가 탁 튀어버리면 미국도 같이 튀어버리는 요즘은 현상이 나오니까 그런 경로로 이제 이쪽에도 금리가 계속 높은 상황이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임금도 좀 그런 것이 사실 저희가 뭐 이제 뭐 물가가 올라가지고서 생활이 팍팍해지면 네. 임금을 올려달라고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1년에 한 번 연봉 계약을 하는 거니까 네. 이번에 높았던 건 아마 내년에 임금을 올려달라고 주장을 할 것이란 말이죠. 아. 그러니까 실제로도 물가 상승하고 임금 상승은 시차가 있더라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미 인플레가 한번 확 와버렸으니까 네. 임금을 내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임금 상승이 꽤나 높은 수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그렇겠네요. 네, 그런 이제 부분들을 봤었을 때에는 조금 인플레가 빠르게 내려오기는, 그러니까 혹은 예전처럼 내려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에 연준에 저는 이제 잭슨홀 다음에 연준의 각종 이제 멤버들이 나와서 다 이야기들 하셨잖아요. 그때 공통적으로 느껴진 점이 매파든 비둘기파든 가리지 않고 아무도 9월 달에 50할지 75할지를 명확히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였어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내년에 금리 인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아라. 애는 모두가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9월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시장이 과도하게 내년도에 그 금리를 이제 뭐 빠르면 상반기부터는 인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기대는 없애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다른 말로 해보면 금융위기 이후부터 코로나 이전까지는 낮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그래서 로얼 포 롱거를 했는데 이제는 연준이 하이어 포 롱거로 전략을 바꾼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뭐 연유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인플레가 피크아웃의 징후는 분명히 보였으나 네, 네. 이게 과거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 연준이 원하는 타겟팅이 2%잖아요. 네, 네. 그쪽으로 빠르게 내려가기는 좀 어려워 보이는 데이터가 많다. 네, 그 그렇습니다. 얘기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는 바로 9월에만 그 이제 8월 CPI만 잡혀도 50bp를 할 수도 있고 원래 네, 75bp가 지금 대세나 내년에 금리를 내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이 다시 네. 한번 막 환호하고 막 그런 대세 상승 우상향 기조를 쭉 뻗기에는 어려운 그런 주변 여건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그래서 맞겠죠? 네, 한 가지 이제 팁을 드리자면 9월달 FOMC에서 모두가 금리를 얼마나 올릴까의 그 강도에 대해서 폭에 대해서도 보시는데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게 그때 점도표를 찍을 거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 찍을 점도표가 지난번에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이 이런 기대를 하게 된 건 본인들이 그렇게 찍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거지 먼저 생각한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높게 그냥 찍어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는 이때까지는 안 내린다. 네. 내년 말까지는. 그거를 보여주면 시장이 50이냐 75냐가 부차적인 게 돼버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진짜 이분들은 점 찍고 그냥 다음에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아주 그냥 네. 그러면 네. 예. 9월 13일 날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조금 내려가도 시장에 환호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네요. 저는 좀 예.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놀랬던 거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었는데요. 네. 그때 월간 고용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고용 데이터는 정말로 파월 의장이 너무나 좋아했을 것 같은 데이터였거든요. 아, 네. 그래요? 예, 세부적으로 봤을 때 30만 증가,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아니게 아니지만. 증가는 월간으로 잘하면서 그런데 임금 상승이 너무 나오는 게 문제인데 임금 상승률이 예상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고 거기다가 일할 의사가 없던 사람들이 다시 일하러 정말 맞아요. 일터로 돌아와서 노동 참가율은 올라가고 실업률은 올라가는 거면 정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였다. 맞아요. 예, 만약 파월 의장에게 그냥 주고서 본인이 이번에 나왔으면 하는 지표를 써보시라 하면 저는 그렇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골디락스. 예, 근데 그게 1% 오르다가는 음전에서 끝나버리더라고요. 맞아요. 뭐 시장에서는 뭐 가스 뭐 관련된 뭐 네. 러시아 뭐 그런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이다 하시지만 그날 천연가스 가격은 안 움직였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오히려 생각- 떨어졌었어 그날은. 예.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게 지금 굉장히 지치신 것 같아요. 투자자분들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나와도 뭐 그래서 어쩌라고.
또 걔네 입장에서 또 연휴 앞두고 있었고 예, 그죠? 예, 월요일 맞습니다. 시장이었으니까. 예, 예. 그 파월이라는 사람도 보니까는 뭐 비둘기했다 매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렇게 나와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신뢰 상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테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이 굉장히 투자자들이 많이 지치게 만든 결과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CPI 쪽에서 조금 잘 나와도 시장에서 저래봤자 파월이라는 사람은 뭐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 말씀 중에 또 커피값을 또 주신 아이, 분이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저거 좀 우리 PD님하고 꼭 약간 악유가 있던데 왜요? 무슨 일이었어요? 내가 이거 잘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넘어갔습니까? 본인 그만둬야 되냐고 뭐 이렇게 댓글창에서 분들하고 네, 네. 뭐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시던데 네. 그만둘 일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좀 다음 예,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저는 네. 지금 말씀하셨다 보면 그럼 이제는 13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도 크게 기대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이벤트는 뭐냐면 21일 날 금리 결정인데 네. 네, 네. 도대체 장을 올릴 만한 모멘텀은 아예 없는 겁니까? 결국에는 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도 예. 2분기 찍고 3분기부터는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실적에 대한 추정치 자체도 네. 네. 상당히 최근에 들어서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런저런 모든 우려들이 저희가 하는 것은 결국에는 또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을 사고 파는 거고 그게 모여 그렇죠. 지수이니까는요. 그렇게 봤었을 때에는 이런 많은 매크로 우려가 반영돼서 기업들 실적 추정치도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만약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기업들이 우린 잘 버텼다. 그 다음에 우리는 괜찮은 것 같고 당신들이 걱정하는 것만큼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가 노력이나 뭐 아니면 혁신을 통해서 뭔가 이뤄내지고 있다. 해서 예상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온다면 그렇다면은 그게 가장 강력한 힘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죠. 이제 시장의 큰 힘 자체가 하나는 이제 실적이라는 펀더멘탈이고 또 하나는 중앙은행을 위시해서 유동성일 텐데 이 유동성 쪽에는 지금 신뢰가 너무 깨져버린 상황이라 네. 여기에서 만약 나 다시 비둘기적이야라고 얘기해봤자 사람들이 합니다. 당신 그래봤자 다음 또 달에 바뀌어, 또 바뀌어.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결국은 이럴 때는 나서줄게 기업들 실적 펀더멘탈 실적.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2분기에 나왔죠? 생각보다 잘 나온 거 아닙니까? 2분기 실적은? 네, 그 2분기가 이제 사실 이제 워낙 코로나 때 눈높이가 높아졌던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뭐 100원 정도 EPS가 나올 거다라고 하면은 코로나 이후에 한 4, 5개 분기 동안에는 120원씩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컨센서스를 20%씩 상회를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컨센을 넘기는 하지만 컨센을 넘는 강도 자체는 상당히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가 코로나 이후 실적 시즌 중에서 컨센을 비트한 그 폭 자체는 제일 낮았었던. 그러니까 우려를 역성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했던 분들에게 대비해서는 잘 나온 실적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장을 봐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못 믿었지만은 그래도 뭐 이렇게 보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제는 정말로 역성장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실적 추정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정말로 본 게임이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시는 그 기업들 실적에 대해 가지고서는 조금 더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10월 한 중후반부터 그렇죠. 실적 네.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인데 네. 물론 이제 미국 기업들은 뭐 딱 정해졌진 않지만 대부분 기업들이 조금 걱정되겠네요. 그때 이제 실적 발표 시즌 되고 이러면 네, 진검승부인데 네, 쉽지 네, 않은 네. 진검승부 네. 정도로. 그 전 두 가지 정도 보셔야 된다고 보는 게 네. 첫 번째는 미국 기업들은 딱 실적 그날에 내질 않고 뭐 최근에 월마트도 그렇고 맞아요.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미리 이제 매를 맞거든요. 네. 좀 본인들이 안 좋을 것 같으면 미리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꼭 실적 발표 날로 예상된 때뿐만 아니라 투자하신 기업에 대해서는 그 전에도 계속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엔 일단 달러 강세만 해도 어느 정도의 좀 실적 눈높이 하향은 불가피하다. 그렇죠. 네. 저희가 지금부터 한 세 달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6월 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이제 하향을 했는데 네. 본인들이 그 이유는 환율이었었거든요. 강달러였죠. 네. 근데 그때 비해서도 더 환율이 지금 강해졌기 더 때문에 세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환에 있어 가지고만 봐서도 어느 정도는 하향이 될 것 같다. 근데 이 부분은 뭐 저도 말씀드리지만 어느 정도 이거는 다 받아들이실 거예요. 에이 그걸 봤던 거고 그 우려가 있는 건데 이제 거기에서 그 이상이 나오느냐 마느냐의 싸움으로 들어갔다고 봅니다. 네.
야, 야, 실적이 어쨌거나 되게 중요한데 저 느낌은 그렇습니다. 네. 전교 600등이 한 100등 하는 걸로 나오면 되지 않을까. 굳이 아. 1등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정도 나오면 되지 않을까. 그만큼 하면은 예,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정도. 그 느낌이 그런데 실제 너무 어려운 게 맞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근데 어떻게 어떤 쪽으로 물론 이게 물어보면 안 되는데 어떤 섹터가 좀 잘 나올까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물어본다 그러면 에너지 아니면 뭐 테크 쪽? 지금 사실 예. 그 뭐 가이던스를 발표하거나 네. 뭐 이런 분위기들로 봐서는 어느 쪽이 좀 섹터로 봐서는 잘 나온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아,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예,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미들맨이었다고 할 수 있는 에너지 쪽이 에너지. 최근에 뭐 에너지 빠질 수밖에 가격이 없죠. 떨어지면서 떨어지니까. 예, 예, 에너지. 사실 최근에 이 그 추정차 향은 그쪽에서 다 이끌어내고 예,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네. 그렇게 치면은 결국에는 그 기업들별로 음. 저희가 그 온라인 쪽에 광고 사업하는 업체들 중에서도 사실 좀 경쟁력이 약화된 메타나 이런 쪽들은 안 좋지만 네. 이제 다른 쪽들은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네. 아마 그 산업군 내에서 1등 기업하고 나머지 기업들이 차별화가 이번에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게, 생각을 합니다. 예, 더 안 좋아질수록 또 그런 면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이게 네. 어쨌든 이렇게 안개 속이고 전반적으로는 조금 글루미한 분위기인데 네, 네.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헷갈려 하시고 어떻게 될지 모른 안절부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좀 대응 전략 좀 조언 좀 네. 해주세요. 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현금이 있으신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뭐 현실적으로 현금이 만약 많으시다면 그분께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분은 어차피 이제 알아서 하실 알아서 잘 하실 예, 예. 거니까. 근데 현금이 조금밖에 없으시거나 네. 아니면은 혹시나 레버리지 투자를 하셨다라고 하면 일단 레버리지는 제가 볼 땐 위아래가 지금 다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레버리지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현금이 있으시다면 지금 사실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네. 근데 나의 포트의 현금 비중은 낮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귀중하게 쓰셔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해요. 약간 내가 있는 것과 다 사놓은 거는 심적으로도 받는 부담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네. 오늘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레벨 자체는 사실 그 장기적으로 봐가지고서는 이게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서 수익을 기대하기 좋은 구간이거든요. 네. 다만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증시가 훅 빠져버리면 아니면 내게 더 빠져버리면은 네. 그때 회복을 못하면 네. 그러면은 세컨 찬스가 없다는 문제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음. 그거를 위한 어느 정도의 좀 버퍼는 좀 계속 가지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정도만 생각합니다. 약간 좀 팁을 좀 얻고 싶은데 예. 그러니까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100%꽉 채우셨을 거예요. 근데 한 20% 30% 이 정도 현금을 네. 좀 만들어야 한다면 그 네, 정도면 네. 될까요? 혹시 더? 그 정도면은 괜찮다고 그러면은 생각합니다. 종목이 만약에 여러 개가 있는데 네. 뭐 천차만별일 거 아닙니까? 네, 네, 아직 네, 뭐 네. 조금 수익 나고 있는 애, 뭐 엄청 빠지네, 뭐 간당간당하네, 뭐 이렇게 네. 뭐 섹터도 다양할 테고 조금 그나마 눈물의 그런 조금 잘라내서 현금을 만들어내야 되는 원칙, 뭐 네. 노하우, 뭐 어떤 네, 조언을 네. 좀 해줄 수 있으세요? 저도 이제 그 회사 예전에 근무를 하면서 저희 이제 상사분들에게 배웠던 게 네. 첫 번째는 오늘부터 1일 법칙입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에 일단 손실은 다 있고 네. 오늘 내 포트가 1일이고 네, 내가 오늘 그러면 진짜 투자한다고 해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짜보는 거죠. 네, 지금 가지고 있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지금 구성해 놓은 포트폴리오하고 동일하면 네. 정말 투자를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 수익이 지금 안 나더라도요. 아, 근데 그게 다르다라고 하면 뭔가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완전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새로 짜보십시오. 그리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좀 보이실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뭔가 현금을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서 그럼 더 빠진 걸 팔아요, 덜 빠진 걸 팔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무조건 n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 비중입니다. 동일 비중. 이거 예. 저 진짜 추천드리는 방법이에요. 예. 예. 잘 모르겠으면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사실 때에도 분명히 투자 아이디가 있으실 거예요. 있고, 예. 지금은 물론 이게 이익이 나면 그게 되게 강화되는데 손실이 날 때는 본인도 믿음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럴 네. 때. 근데 그럴 때의 결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네. 근데 본인이 살 땐 분명히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과거에 본인을 믿으시고 있는 포트는 이제 비중대로 그냥 n분의 1로 줄이시는 게 제일 그래서 실수를 덜하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너무 공감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왜 못 파시냐면요. 근데 물린 주식이에요. 팔았는데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게 두려워서 못 파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10종목이 있어요. 예. 다 20%씩 팔어. 80%가 남았기 때문에 그게 올라갔다고 억울하지 않거든요. 아 똑같이 팔게 되면 그러니까요. 모든 종목을 다 20%씩 파는 거예요. 그러면 안 억울해. 사실 조금 아쉽긴 해도요. 이게 만약에 내가 하필 판 종목이 급등하면은 그건 진짜 멘탈 나가는 겁니다. 너무 좋은 조언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럼 지금도? 저는 운용은? 그때 그렇게 배워가지고서 지금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잘 배우셔가지고 음. 정말 빨리 성취하셔가지고 빨리? 얼리 리타이어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파이어입니까? 아니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얼리 리타이어 하고 분이 그냥 열심히 좋아하는 해야 됩니다. 방송하시고 네. 지금 우리 86번가 예. 얼마나 됐나 몇 볼까요? 명 확인해 시켜주시고. 자, 조금 33,700명이면 좀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네. 더 늘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그럼 이제 끝으로 예. 그 향후에 나올 만한 이벤트 중에서 우리가 좀 시장을 돌려 세울 만한 이벤트가 혹 생각하고 따로 계신 게 있으시면 뭐 네, 9월달 뭐 금리 결정도 좋고 뭐 네, CPI 네. 좋고 좋은데 뭘 보면 좀 좋을까요? 뭐 각각 이제 분야별로 나눠봤었을 네, 때요. 제가 만약에 진짜 이러면은 바로 돌릴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는 첫째 중앙은행에게 기대하는 거는 기왕지사 이렇게 할 거면 좀 세게 빠르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는 잭슨홀에서 실망을 한 게 굳이 말잔치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강렬하게 내가 인플레를 잡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잠깐 아프지만은 아프고 빨리 회복하자라고 생각했다면 그날 특별히 열었으면 됩니다. 2020년도에 AIT를 도입을 할 때에는 그날 특별회의를 열어서 했거든요. 잭슨홀에는 원래 회의가 없는 날이지만 왜 지금은 못 하느냐. 그리고 금리를 올릴 때에도 작년에 금리 이 예상이 본인들이 점도표 찍은 게 올해 3번 내지 4번 인상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3% 4%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올 초에 200bp를 한 방에 올린다든지 네. 했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장기 기대 인플레가 확 꺾였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기 기대 인플레를 꺾을 만한 화끈한 멘트나 세상을 깜짝 놀래킬 만한 이벤트를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정 안 되면 파월 의장이 물러나는 것도 그 예전에 폴 볼커가 나올 때에도 그 전에 있었던 이게 약간 평행 이론이 있거든요. 네. 폴 볼커 이전에도 중앙은행장으로 계신 분이 1년 좀 더 하고서는 사실상 잘렸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영전을 하셨죠. 재무부 장관으로 영전시켜 줄 테니 제발 나와라. 그리고 폴 볼커가 그 자리에 갔고요. 네. 근데 하필이면 그분이 이제 그 변호사셨죠 원래. 그러니까 그분 이후로는 변호사가 연준 의장을 못했습니다. 다 경제학자가 하시다가 파월 의장이 그 다음으로 이제 변호사인데 자리에 앉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얘기들이 때만 되면 파월이 잘못할 때마다 네. 일부 이제 아주 그 빡세게 얘기하는 외신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강경한 게 나오거나 네. 아니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미국 중심으로 재편을 하는 거는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글로벌 정치에는요. 최근에는 뭐 이제는 중국하고 관세 인하 얘기하던 것까지도 좀 안 하려고 하는 듯이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은 인플레 잡는 데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화끈하게 인기 영합이나 뭐 중국을 때리면은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나오니 더 때리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반대로 좀 가면은 네. 오히려 좀 증시가 좀 안정을 가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실적이 잘 나와야 되지 않을까. 네네. 뭐 지금 사실 주가가 다들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이럴 때에는 뭔가 인수합병을 대규모로 하거나 그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시너지를 내는 분야로 나오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면 당연히 추정치나 이런 게 다 상향이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재편, 그러니까는 이제 결국 실적을 말씀드리기에 그런 거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시장이 바로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요소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너무 많이 올려버리면 예. 혹시 아까 말씀하신 물가가 좀 빠지는 과정에서 뒷북을 치는 그런 요인도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내려가는 물가인데 네, 맞습니다. 지금 너무 뒤늦게 올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려도 좀 시장에서 걱정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지금에서도 네. 이대로 해가지고서 만약에 저금리를 한 2년 간다.
라고 하면은 엄청 타이트한 금리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저 기준금리에 가상금리가 붙어있을 텐데 네. 얼마나 지금 미국의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도 말도 못하게 올라갔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올릴 것 다 올려놓고 아직까지도 시장은 그래서 비둘기냐 매를 의심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거고 아.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게 실수인 걸 알면서도 한 번은 얘기를 해서 심리를 확 꺼트리고 아. 맞아요. 그 다음에는 다시 바로 내리는 경로로 가는 것도 저는 차라리 그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네. 이게 동의하는 게 음. 어쨌든 종착역이 4%라는 게 정해져 있다면 예, 여러분들 예. 혹시 그 건강 검진할 때 대장 내시경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약 물이랑 이거 약 타가지고 한 2리터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2리터를. 예, 그거 안 해보셨어요? 4리터? 2리터? 2리터 먹어야 돼. 근데 2리터겠지. 그거 2시간 안에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거 1시간 안에 먹어도 돼요. 뭐 자기가 먹을 수 있으면. 먹을 수 왜냐면 먹는 게 있으면. 괴로우니까 응. 빨리 끝낼 수 있는데 그거를 뭐 괴롭다고 먹다 말다 4시간 5시간 질질 끄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다 다 못 먹고 가면은 막상 가셔가지고 아 이거 뭐 깨끗하지 않아서 검사가 안 됩니다 이러네. 딱 그 얘기인 것 같아. 어차피 먹어야 네, 될 네. 거면 빨리 먹고 그죠? 아, 금리 빨리 빨리, 먹고. 올려서 음. 빨리 잡고 진작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 맞습니다. 그래서 실수한 거죠? 예. 네, 네. 예. 한국은행보다도 늦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네. 예. 오늘 썬데이 나왔습니다. 어떤가요? 시장을 올릴 만한 중요한 이벤트 대목이 아까 말씀하신 네. 한 번에 강하게 얘기하고 네. 그죠? 그렇게 네, 해서 맞습니다. 한번 크게 아픔을 받고 그다음에 좀 올라가는 걸로. 더 센 거 얘기하셨는데 예, 예. 우리는 감히 생각하지 못 천재의 발상 예. 파월이 그만두면 된다. 거기까지는 예. 빨리 아, 만든다. 저희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예, 또 예. 정말 좋은 인사이트 네. 우리 남겨주시고 가신 여의도 3대 천재 네. 우리 정광우 86번가 운영하시는 전 펀드 매니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빠르게 광고 네. 보고 또 개장 시황 네. 준비해 주실 거죠? 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에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간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데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